안녕하십니까. OSC 코리아의 MSA 컨설팅 및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홍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OS코리아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류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칼리코 엔터프라이즈 소개 및 데모하는 세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칼리코는 CNI 중에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로요. 실제로 이제 고객사들이 쿠버네티스를 구축할 때 많이 쓰는 툴인데요. 그 부분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소개시키려고 오늘 세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CNI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 OSS의 CNI 칼리코 툴과 칼리코 엔터프라이즈의 차이점, 그 기능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OSC 코리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C 코리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리눅스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CNCF 관련한 업무들,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SA 전문 기업으로서 기존의 모놀리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MSA화 구축 및 컨설팅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렌처를 통해서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하게 되고 카프카 및 다른 기타 OSS 가장 고객이 맞는 OSS 솔루션을 가지고 컨설팅을 드리고 구축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스타나 소나타입, 인플라이, 그램린, 오스제로, 큐브코스트와 같이 다양한 글로벌 솔루션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POC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게라는 프로젝트 칼리코의 창시자이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고객사는 JP 모건 체이스, IBM, 포드, 구글, 머크 같은 여러 기업들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포춘 500개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금융회사, 클라우드 네이티브 회사, 텔코, 이커머스 등 여러 사업자들이 타이게라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의 기본 사상은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드 A와 파드 B, 네임스페이스 간 모두 오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상 취약성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요. 파드 수준 그리고 서비스 레벨 수준의 어떤 보안 제어, 그러니까 접근 제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드 간 파드가 A 노드에서 B 노드 아니면 C 노드로 노드를 변경되면서 배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체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모든 파드들은 IP를 갖고 있게 되고 그 IP는 만약에 다시 재동작을 하게 되면 동적으로 변동을 하게 됩니다. 예전과 같이 스태틱 IP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IP에 어떤 식의 정책을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환경마다 애저, AWS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을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A라는 파드가 외부랑 통신을 할 때도 그 파드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관적인 정책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칼리코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보안 제어를 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칼리코 솔루션의 아키텍처입니다. 멀티 클러스터,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두 지원하는 통합 컨트롤, 그러니까 접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노스 사우스 컨트롤은 기존의 방화벽과 심 통합이 가능하며 DNS 기반의 정책 설정은 가능합니다. 물론 DNS뿐만 아니고 IP 기반의 정책 설정도 가능합니다. 인그레스 그리고 이그레스 접근 제어 모두 지원합니다. 이스트 웨스트 접근 제어 또한 가능한데요. 쿠버네티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트워크를 오픈형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드 간 통신이 모두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접근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리코와 같은 칼리코 엔터프라이즈, 칼리코 클라우드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같은 클러스터 내, 같은 네임스페이스 아니면 다른 네임스페이스 내
통신에 대해서 접근 제어를 가능합니다. L7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Security Compliance에 관련해서는 GDPR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표준의 리포트를 제공을 하며 인크립션, 그러니까는 와이어 가드라고 하는 노드 간 통신을 암호화를 진행하는 솔루션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게 옵서버빌리티, 이제 가시성인데요. 다이나믹 패킷 캡처를 통해서 패킷을 아주 단순하게 캡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다이나믹 서비스 그래프,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대시보드 내에서 어떤 A라는 서비스가 어떤 B라는 서비스와 통신을 할 때 그 흐름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 메시가 제공하는 그 이상의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데모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시성에 대해서는 총 5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서비스 그래프, 이제 동적으로 서비스 간의 통신 내용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L7 Observability, 레이어 7의 가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을 하고요. 다이나믹 패킷 캡처라고 해서 기존의 해당 노드에 들어가서 TCP 덤프를 떠서 패킷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외부랑 통신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접속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다이나믹 패킷 캡처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DNS 대시보드를 통해서 DNS 쿼리에 어떤 리스판스가 잘 안 온다던가 이상한 쿼리가 날아가진 않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칼리코 엔터프라이즈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다이나믹 서비스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서비스 그래프는 서비스 간 통신 현황을 동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툴이고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통신하고 운영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데브세옵스나 SRE 엔지니어 및 서비스 담당자가 손쉽게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 주고요. 플로우나 DNS, HTTP 얼럿 등을 통해서 서비스 간 통신의 직관적인 이해 분석이 가능해지고 실시간 경고 및 발생 및 표시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플로우 비주얼라이저 앤 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많은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고 서비스 간 통신이 복잡하며 통신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분석과 해결에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 문제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팀이나 네트워크팀, 개발팀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협업으로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간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을 가진 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툴을 통해서 서비스 간 통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이 같은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 메시지를 많이 활용을 하셨었는데요. 이스티어와 같은 서비스 메시지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팟에 사이드카가 모두 붙어서 연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동 컨테이너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 사이드카들이 시스템 리소스들을 점유하게 되면서 시스템의 부하가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서비스 간 통신에 네트워크 레이어가 추가되면서 네트워크 부하 역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무리를 주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리코에서는 이런 사이드카 패턴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대시 기능만 구현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플로우 비주얼라이저라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360도 뷰잉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어떤 팟이라든지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네트워크 흐름을 모두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네임스페이스라든지 네임이라든지 스테이터스에 대한 필터를 적용을 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알백 연동을 통해서 인가받은 유저에 한해서 인가받은 내용만 보여주게끔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기능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인재홍 이사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실 예정이십니다. 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분할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크게 프론트, DMZ라고도 하고, 그리고 백엔드, 그리고 아예 접근이 어려운 그 리스트릭트, 이런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네트워크를 분할을 했었는데요. 물리적으로 그 VLAN을 나누던가 네트워크 세그멘트를 아예 나눠서 그 구간별 ACL을 두고 액세스를 하는 방식을 썼었는데, 칼리코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는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내에서도 그 시스템별 분할을 통해서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책은 레이블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로 환경이 넘어가면서 그 IP, 파드들에 대한 IP는 변동이 되기 때문에 IP로 어떤 컨트롤, 액세스 컨트롤 하는 부분은 어렵고요. 칼리코의 사상은 해당하는 파드나 노드나 그런 부분들에 레이블을 지정을 하고 그 레이블에 맞는 정책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 여러 개의 그 논리적인 구간들을 나눠 놓고 그 구간들에 대해서 정책이 설정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칼리코의 엔터프라이즈 폴리시는 레이블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클라우드도 지원을 하고 호스트도 지원하고 VM도 지원하고 컨테이너 레벨, 쿠버네티스 모두 지원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레벨 옵저버빌리티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서비스 간 트래픽의 가시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 가시성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간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세분화된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데브옵스가 이런 문제들을 다 손으로 해결을 했었어야만 했고요. 그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정의를 하고 이 문제의 영향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칼리코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는 대부분의 서비스 간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칼리코에서는 키바나 대시보드를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를 이용하시면 L7 수준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관측성을 제공을 해주고요. HTTP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수준 트래픽에 대한 새로운 네트워크 플로우를 제공합니다. 또한 분석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높은 수준의 메타데이터 매트릭이 포함되어 있고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와이어가드 전송 데이터 암호화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리코 엔터프라이즈는 이스티오와 같은 서비스 메쉬 없이 모든 클러스터의 전체 서비스 간의 트래픽을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이 시각화된 자료들은 네임스페이스별이나 URL별 혹은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메소드에 관계없이 여러 형태의 매트릭 값을 필터링해서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고요.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의 형태는 장표에 나오는 대로 한 10여 가지에 이루고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의 소스와 목적지 간의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평균적인 소요 시간도 표시되고 호출하는 URL을 표시할 수 있고 응답되는 코드 값에 대한 정렬도 가능하고요. 어떤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했는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필터링 기능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 패킷 캡처 툴인 다이나믹 패킷 캡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문제가 있는 워크로드가 동작하는 노드를 찾아야 되고요. 그 노드에서 동작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노드의 루트 권한으로 로그인을 해서 TCP 덤프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패킷 캡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캡처가 끝난 파일을 다시 사용자의 데스크탑이나 랩탑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와이어샷과 같은 분석 툴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은 패킷을 로드를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운을 받은 패키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노드 혹은 다른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야 할 때는 1번부터 5번의 작업을 다시 수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는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칼리코 엔터프라이즈는 다이나믹 패킷 캡처를 통해 이 같은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우선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처하기 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워크로드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킷 캡처를 할 대상 포드와 연결된 노드에서 피켓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파일은 칼리코 엔터프라이즈의 클라우드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보존 및 수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킷 캡처 및 분석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편리하게 네트워크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란 보안에 대한 위협은 시스템의 내부와 외부에 모두 있다는 개념으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의 내부 혹은 외부를 막론하고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항상 사용자 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통신에는 인증을 해야지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야 하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시스템들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밑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동작하는 인프라 레벨에도 모두 이제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칼리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와이어가드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통신하는 패킷의 암호화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와이어가드의 특징은 리눅스 커널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IPsek이나 오픈VPN 같은 다른 프로토콜보다 훨씬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시스템 리소스도 훨씬 적게 소모합니다. 이 와이어가드를 벤치마크한 결과가 있는데요. 독립적인 CNI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다른 솔루션보다 최대 6배까지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인프라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일부 계층이 손상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칼리코는 이를 감지하고 즉시 호스트 및 팟 및 컨테이너 수준에서 어떤 연결이 승인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이 검사 이후에 승인이 되지 않은 모든 연결에 대해서 차단을 실행을 하고 사용자에게 즉시 알람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위협이나 빠른 위협 탐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칼리코 엔터프라이즈는 가장 진보된 고성능 전송 암호화 기술로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고요. 가장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여 승인된 트래픽만 허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칼리코 엔터프라이즈의 데모 세션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인재용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칼리코 클라우드, 칼리코 엔터프라이즈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 앞서서 조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칼리코가 보는 정책, 그러니까는 룰을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장표를 마련을 했고요. 칼리코 클라우드, 칼리코 엔터프라이즈를 설치하는 방법 잠깐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스트 웨스트라고 하는 접근 제어는 같은 클러스터 내 아니면 클러스터가 멀티 클러스터임에도 같은 영역에 있는 시스템끼리 어떻게 통신을 할지, 접근을 허용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책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옵저버빌리티, 가시성, 가장 저희가 봐도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으로 보이는데 다이나믹 서비스 그래프 그리고 다이나믹 패킷 캡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데모 세션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PDR 같은 보안 리포트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키바나랑 칼리코에서는 키바나랑 연동을 된 사스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DNS에 관련한 대시보드와 L7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떤 레이턴시가 얼마나 존재하고 그 메서드가 어느 정도의 푸시 얼마, 게시 얼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시보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시고요. 약간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서 다시 장표를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보안팀이 있고 오퍼레이션 팀, 플랫폼 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에 개발자 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폴리시, 그러니까 정책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플랫폼 티어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티어인 어플리케이션 티어,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인포셋, 그러니까 시큐리티 팀이 보기에는 가장 위협적인 것들, 가령 페이크 사이트라던가 해킹 관련된 사이트라던가 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IP 아니면 도메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플랫폼 팀에서는 그 클러스터 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 아니면 멀티 클러스터 간의 통신에 대해서 해당하는 정책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의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가장 큰 레벨, 오더 값이 가장 큰,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정책을 적용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방화벽에서도 동일한 형상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 설정은 deny입니다. 그래서 어떤 A와 B, B와 C 간의 통신들은 다 거부가 되어 있고요. 정의를 내려줘야만 인가된 부분들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입으로 간주하고 알람이 발생하는 구조로 칼리코 엔터프라이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칼리코 폴리시 레코멘데이션 엔진을 통해서 손쉽게 정책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하는 시스템들이 러닝을 하는 기간을 두고 그 러닝하는 그 시점에 칼리코 엔진이 각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레코멘데이션 엔진을 통해서 반드시 열어야 되는 부분들에 자동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공이 됩니다. 칼리코 클라우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칼리코 트라이얼 계정을 통해서건 정식 계정을 통해서건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컬 명령어에 한 줄짜리 명령어가 나옵니다. 컬, https 뭐 이런 식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해당하는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설치를 하시면 아래와 같은 오퍼레이터, 타이게라 오퍼레이터, CRD, 그러니까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 같은 부분들이 해당 클러스터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한 수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서 좀 더 빨리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느리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데모 세션에서는 칼리코 OSS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CNI를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칼리코 엔터프라이즈, 즉 칼리코 클라우드의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지금 아웃풋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리코 OSS가 아닌 뭐 위브넷이라던가 플라넬 이런 다른 CNI를 통해서라도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가능하십니다. 데모 세션을 위해서 랩을 세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랩은 쿠버네티스는 저희는 렌처를 통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렌처 시스템을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UI가 조금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렌처가 2.6 버전 업그레이드 이후에 UI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기존에 제공되었던 클러스터 매니저가 안 보이십니다. 클러스터 익스플로러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현재는 타이게라 시스템을 해서 하나의 노드에 하나의 클러스터만 존재를 합니다. 네, 프로바이더는 RK22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고요. 쿠버네티스 버전은 1.21.5, CPU는 8코어에 32기가 메모리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렌처를 사용하시면 이제 UI가 기본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 자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파드의 개수라던가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렌처를 사용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노드는 현재 하나로 되어 있고요. 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렌처가 필요한 영역들은 자동적으로 해당 클러스터 내의 네임스페이스에 파드들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영역들이 설치가 되게 되고요. 서트 매니저 같은 부분은 원격으로 그 시스템을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서 관련한 부분들,
디폴트의 컬 데모라고 하는 부분을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데브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데브 안에 CentOS, 뭐 엔진엑스, 네스트라고 하는 이런 파드들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들이라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레이블입니다. 만약에 여기 보이시는 컬 데모가 죽었다 올라오면 IP가 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0.42.72.56인데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른 IP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그 타이게라 칼리코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레이블을 가지고 정책을 설정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CentOS, 엔진엑스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네, 힙스터샵도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힙스터샵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조합을 해서 간단한 쇼핑몰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광고, 카트, 체크아웃, 커런시, 이메일 같은 여러 서비스의 조합으로 간단한 쇼핑몰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Node.js, Java, 스프링 부트, 파이썬 같이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겁니다. 네, 프론트도 있고요. 네, 스토어 프론트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 DMZ, 백엔드, 리스트릭트 구간을 나눠서 어떤 식으로 타이게라를 통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 스토어 프론트를 통해서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타이게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게라 플런트 D 네임스페이스 안에 플런트 D, 가디언 인트루전 디텍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칼리코 엔터프라이즈 이제 해당 유저로 접근을 하시면 이런 UI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버롤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전체적인 해당 클러스터 시스템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네, 현재 정책은 몇 개가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32개가 있고 3개는 안 쓰고 있네요. 그리고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엔드포인트는 파드 단위의 개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개의 파드가 존재를 합니다. 노드는 2개고요. 이 부분은 칼리코를 설치를 하시면 제공되는 기본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및 그 기능을 살펴보기 위한 노드고요. DK로 구축이 되어 있네요. 커넥션 수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커넥션이 대략 이 정도 확인이 되고 바이트 수로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바이트 수로도 확인이 되고 패킷 수로도 이런 전반적인 해당 클러스터가 동작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폴리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맨 왼쪽에 보이시는 시큐리티 부분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DNS라던가 IP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쿠버네티스의 레이블에 대해서 디나이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이 단계에서 적용이 되고 플랫폼과 디폴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타임라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변동이 되게 되면 가령 어떤 A라는 유저가 펄리시를 만들었으면 그 펄리시가 만들고 뭐 삭제가 되거나 이런 내용들을 타임라인 탭 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트워크 셋이 새로 업데이트 됐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칼리코에서 12시간마다 그 문제가 되는 페이크 사이트라던가 해킹 사이트들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 업데이트 된 내용을 칼리코 시스템에서 반영을 해서 그런 DNS나 IP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2시간마다 이제 뭐 좀 더 이를 수도 있고요. 적용이 되는 부분을 타임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엔드포인트는 그냥 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로 소팅을 해서 보시면 아까 보이는 그 렌처에서 보이는 그 UI에서 힙스터샵의 네임스페이스에 광고, 체크아웃, 커런시, 이메일 같들을 다 보실 수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IP랑 매핑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IP에 대해서 이 서비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툴로 보입니다.
물론 쿠버네티스 안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똑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노드는 현재 2개고요. 네트워크 셋은 문제가 되는 어떤 영역들을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좀 문제가 되는 IP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이 부분을 클러스터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360도 뷰로 네트워크에 대한 플로우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그래프는 그 서비스 메시를 이스티오 서비스 메시를 설치를 했을 때 보이는 화면과 되게 비슷한 UI를 보입니다. 예거였나 키알리였나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보시면 A와 B의 통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딜레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칼리코 엔터프라이즈는 그런 툴을 제공하지 않아도 이 자체 내에서 엠보어 같은 그 사이드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흐름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리포트는 GDPR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알럿은 현재 없는데, 네. 그리고 키바나도 이제 마지막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S라던가 L7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트 웨스트 접근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임스페이스가 3개가 있고 현재의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컬 데모라고 하는 파드가 있고요. 개발 네임스페이스에 CentOS, 엔진X라고 하는 파드가 존재를 하고 히시터 네임스페이스에 프론트엔드 파드, 레코멘데이션 파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더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모두 다 접속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디벨롭먼트 네임스페이스의 CentOS의 파드가 프론트엔드 파드를 접속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타이게라 칼리코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내리고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레이블 값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데모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entOS는 그 레이블의 어플리케이션의 CentOS라고 되어 있고요. 엔진X는 어플리케이션의 엔진X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는 어플리케이션의 프론트라고 하는 레이블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의 데모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드가 하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파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 정보를 할 때 쇼 레이블을 통해서 해당하는 파드의 레이블 값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entOS의 레이블은 app equal CentO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터 샵을 들어가서 레이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랩 명령어를 통해서 프론트엔드만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파드에 레이블은 2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플리케이션 이꼬로 프론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로는 모두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파드에 들어가서 컬 명령어로 접속을 해보는 명령어를 몇 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200OK가 나오기 때문에 다 접속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통신도 잘 되고요. 구글도 잘 되고 프론트 파드도 잘 되고요. 엔진X 파드도 CentOS를 통해서 잘 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설정은 CentOS에서 엔진X는 정상적으로 통신을 가능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프론트엔드 히스터샵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하는 프론트엔드 파드를 접속을 막는 설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CentOS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고요. 스콥은 네임스페이스에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롭먼트 네임스페이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하곤 하지만 IP로 정책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는 구조상 모든 파드나 노드들은 다 IP를 갖고 있으나 그
파드가 다시 재구동이 되거나 하면 IP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IP에 대해서 정책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냐면 레이블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에 적용할지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레이블이 어플리케이션 센트 OS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의를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 이코르 센트 OS. 그래서 레이블을 정의를 내려주고요. 외부 통신을 센트 OS에서 프론트로 가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그레스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인그레스는 외부에서 센트 OS 파드에 들어오는 부분을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그레스로 어플리케이션에 nginx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allow 설정입니다. 그 CentOS에서 nginx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인포스를 하게 되면 이 정책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 데모 세션 전에 장표를 할 때는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스테이지라는 거를 설정을 하시면 로깅은 되나 그거를 막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에서는 만약에 어떤 정책이 정상적으로 다른 서비스에 영향도를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테이지 모드를 먼저 설정하시고 뭐 일주일이나 뭐 2주일, 한 달 정도 모니터링 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강제적으로 인포스 모드로 그 정책을 집행하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데모에서는 그냥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이 됐고요. 네, 지금 적용을 한 이 상태로 그 프론트를 접속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CentOS 파드에서 프론트엔드 파드를 접속을 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CentOS에서 nginx만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explicitly deny가 돼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command terminate with exit code 1 이라는 에러를 뿌려주고 통신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통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파드들에 대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nginx는 당연히 잘 되는데 왜냐하면 nginx는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보이시는 칼리코가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정책을 하나씩 UI를 보면서 정책을 정할 수도 있고요. 야물 파일을 정의를 내려서 한 번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보여드리는 정책은 UI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정책을 설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후부터는 야물로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데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CentOS에서 프론트로 접속할 수 있는 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셀렉터는 어플리케이션 CentOS, 그러니까 apply to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CentOS 여기 보이시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두 가지 정책을 allow로 했습니다. 하나는 kubedns, 쿠버네티스 내에서 DNS 서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어 DNS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접속을 할 수 있도록 53번을 열어줬고요. 프론트엔드를 접속할 수 있도록 TCP allow application frontend라는 부분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시간상 제약으로 그냥 야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적용을 하자마자 플랫폼 레벨에 제가 티어를 뒀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CentOS2 Frontend라고 하는 항목이 생겼고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뷰를 해보면 Apply to Application CentOS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allow를 했던 두 가지 항목, 하나는 kubedns, Core DNS의 53번 포트를 열어줬고 다른 하나는 프론트엔드의 모든 TCP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잘 정책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kubedns 힙스터샵의 프론트 TCP를 열어줬고요. 네, 두 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는 이제 프론트로 접속이 안 됐는데요. 프론트로 접속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결과치를 보시는 것 같이
CentOS에서 프론트 엔드 파드로의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는 것과 같이 정책은 레이블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레이블로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을 UI에서 하던 아니면 야물을 통해서 하던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이스트 웨스트,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들, 뭐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던 클러스터가 다르던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데모는 파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전 장표와 다르게 이 장표, 이 시스템의 데모는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합니다. 스토어 프론트라고 하는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안에 파드가 총 4개 존재합니다. 프론트엔드 파드, 마이크로 서비스 파드, 마이크로 서비스 2 파드, 백엔드 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클러스터,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이지만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시스템을 나눠서 예전과 같은 3티어 시스템처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IP로 하진 않고요. 레이블로 정의를 내려놓는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 그리고 존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이 프론트엔드 파드는 DMZ에 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레이블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시스템 마이크로 서비스 1번, 2번은 트러스티드라고 하는 방화벽 존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존은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존을 만들어서 논리적으로는 나눠져 있고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하나인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구간별 통신이 모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론트에서 트러스티드, 트러스티드에서 리스트릭티드, 그리고 프론트에서 리스트릭티드 모두 통신이 원활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형상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이 파드가 아닌 다른 영역들의 시스템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보안상 어떤 파드, 해당 이 파드가 되던 프론트가 만약에 해킹이 되던 보안상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모든 파드로 연결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고 싶은 방식으로 시스템의 접근 제어를 높이도록 하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MZ에서 리스트릭티드 구간은 당연히 통신이 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트러스티드를 제외한 시스템도 당연히 접속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티드에서도 외부 시스템을 통해서 우회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릭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책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2 서비스를 만약에 레이블을 파이어wall 존 트러스티드에서 DMZ로 바꾸게 되면 해당하는 이 시스템은 이 DMZ 구간으로 옮겨진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로 옮겨지게 되면 얘는 프론트 시스템과 통신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오퍼레이터가 해당 시스템에 레이블을 강제적으로 설정을 했을 때 그 시스템에 홀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에 접속을 했습니다. 지금 스토어 프론트라고 하는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안에 총 4개의 파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show label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레이블 값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개의 파드가 존재를 하고요. 첫 번째 백엔드는 app 백엔드, 두 번째 프론트엔드는 app 프론트엔드,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1은 마이크로 서비스 1,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2는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레이블을 했고, 두 번째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FW 존이라고 있습니다. 방화벽 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레이블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엔드는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레이블을 같이 넣어줬고요. 그리고 프론트는 이제 보통 이제 앞단에 있기 때문에 DMZ라는 레이블을 넣어줬고, 마이크로 서비스 1번, 2번은 같은 트러스트, 그러니까는 DMZ 바로 뒷구간에 있는 영역에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레이블을
주어졌습니다. 현재는 다 통신이 잘 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플로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통해서 통신이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0도 화면을 보여주고요. 이제 처음에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큰 원형에 있는 부분은 네임스페이스를 가리킵니다. 현재 네임스페이스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마우스를 호버링을 해서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해당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단에 있는 회색 그림은 파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제 제일 안쪽 서클 안에 어떤 연결되어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이런 식의 보이는데 그 부분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굵기가 이렇게 굵어지면 트래픽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스토어 프론트 네임스페이스에 정말 통신에 문제가 없는지를 육안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플로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툴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선택을 했고요. 이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네임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스토어 프론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작은 영역입니다.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스토어 프론트와 관련한 내용으로 인라지에서 크게 보여줍니다. 네, 지금 제가 호버링해서 올려놓은 그 부분이 스토어 프론트고요. 통신하는 그 두 번째 보이는 그 인어 있는 회색을 선택을 했을 때 마이크로 서비스 2번이 통신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여러 개의 서비스를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 영역들에 대한 부분을 그 트래픽의 크기만큼으로 선을 보여주게 됩니다. 백엔드, 프론트, 마이크로 서비스 1번, 2번 이렇게 서비스가 잘 보이네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그림들은 통신에 문제가 없다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플로우 영역을 찍어 보시면 A와 B, B와 C 이런 영역들에 대한 것들의 플로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녹색이기 때문에 통신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는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없으면 통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이 기능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이블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시스템, 지금 보시면 이제 프론트랑 코어 DNS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레이블링 값을 갖고 와서 좀 더 어떤 통신의 역할이 있는 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이네이블 해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은 UI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야물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 세 개의 존, 그러니까 DMZ, Trusted, Restricted 세 개에 관련해서 어디는 액세스 컨트롤을 주고 어디는 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야물에 모두 정의를 내려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야물의 형태를 오른쪽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원래 이제 카인드를 보시면 스테이지 네트워크 팔리시 이런 부분들은 일반 쿠버네티스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CRD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이게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타이게라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 카인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 프론트에 대해서 정책들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어디는 접속을 하고 어디는 접속을 하지 않도록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들입니다. 네, 좀 살펴봤고요.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라이를 하면 네, 디폴트 티어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DMZ, Trusted, Restricted라고 하는 정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 2번에 대해서 레이블을 없앴습니다. 그 방화벽 존을 트러스티드였는데 그 레이블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값을 보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방화벽이 트러스트 존, 원래 트러스트 존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없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현재 APP 마이크로 서비스 2번만 존재하고 방화벽 존은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P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2번을 레이블을 DMZ를 주게 되면 이제 DMZ 존으로 옮겨온 겁니다. 네, 옮겨온 레이블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DMZ라는 존으로 바뀌었죠. 원래 이제 방화벽 존이 트러스트였는데 DMZ로 바꿨습니다. 네, 이 상태로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MZ 아까 이제 야물로 넣었었는데요. 야물 넣은 거를 펄리시 UI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MZ는 보시는 것과 같이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쪽 트러스트 방화벽 존이 트러스트인 놈과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로깅인 놈에 대해서는 이그레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깅. 네, 그거를 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시스템들의 파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DMZ에서 트러스트까지는 당연히 통신이 되겠죠. 네, 트러스트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트러스트는 레이블은 방화벽 트러스트에 적용이 되게 되고요. DMZ로 오는 부분을 allow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러스트 안에서도 들어오는 부분을 allow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는 그 트러스트 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나가는 부분은 트러스티드 자체 그리고 리스트릭티드까지 적용을 해서 정책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릭티드는 인그레스, 실제 이제 앞에 있는 DMZ에서는 접속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트러스티드, 그 앞단에 있는 트러스티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만 인그레스로 허용을 하는 정책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디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그레스는 네, 디나이가 되어 있죠. allow가 되어 있죠. 이그레스 나가는 건 뭐 네, 되어 있습니다. 스토어프론트 네, 인라지를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번쩍번쩍 거리고요. 서비스 그래프에서도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프론트에 들어가서 통신이 이제 프론트가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1번이 마이크로 서비스 2번 그리고 백엔드 여러 가지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 2번과는 통신이 안 됩니다. 정책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프론트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2랑도 통신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DMZ 같은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론트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APP 로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쪽 레이블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마이크로 서비스 1번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2번으로도 트러스트에서 DMZ로 가는 부분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백엔드랑도 당연히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백엔드 마지막 존으로 접속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이 안 되는 거로 빨간색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네, 지금 네 부분이 다 디나이가 발생을 하고요. 밑에 보이시는 이제 플로우 화면을 보시면 그 시간별 그리고 어떤 액션들이 났는지, 그러니까 디나이가 됐으면 디나이, allow가 됐으면 allow, 그리고 소스, 데스티네이션, 해당 포트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2번으로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디나이가 났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다 접속이 안 됩니다. 8080 데스티네이션 안 되고요. 똑같이 다 디나이가 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1번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2번으로 8080 다 접속이 안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이나믹 패킷 캡처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가 가상의 오버레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드가 어떤 노드에 동작을 할지도 일일이 찾아야 되고 해당 노드를 찾다 하더라도 인터페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패킷을 캡처를 해야 될지가 난감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이 다이나믹 패킷 캡처라고 하는 칼리코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그래프로 한번 들어가서요. 좀 더 화면을 예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맨 아래 보이시는 Initiate Packet Capture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패킷 캡처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잡 네임은 원하시는 편한 거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언제부터 패킷 캡처를 하고 싶은지 한 25분부터 한 5분 정도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그리고 패킷은 뭐 다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패킷은 TCP의 3550번, 그러니까 히스터샵의 트래픽의 3550번만 보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필터를 해서 설정하겠습니다. 3550번 어플라이를 하고 런을 하게 되면 밑에 이제 잡이 스케줄링이 되고요. 네, 스케줄링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피니시드로 바뀌고 오른쪽과 같은 다운로드 캡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걔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zip 파일의 형태의 파일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제 로컬에 계속, 물론 저장을 하면 제 로컬 PC에 저장이 되긴 하는데 이제 SAS에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나중에라도 필요한 경우는 다운로드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스랑 데스티네이션 그리고 TCP 프로토콜의 3550번만 캡처가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좀 불편함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관련한 거나 좀 이슈가 있을 때는 가끔은 TCP 덤프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이나믹 패킷 캡처를 통해서 아주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파드 IP인데 이 IP를 제가 이제 다 기억을 하지도 못하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IP를 도대체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통신하는지 보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디버깅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작게 해보고요. 네, 46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려보고 46번, 26번 뭐 어떤 서비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칼리코에 제공하는 엔드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에 IP들이 다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P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 42, 72에 뭐 15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15를 보시면 노드는 211번에서 돌고 있고 15는 레코멘데이션 서비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IP와 파드를 매핑을 할 때는 엔드포인트를 이용을 하시면 쉽게 어떤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일이 파드의 IP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동일한 노드, 제가 노드 하나이기 때문에 211번 그리고 IP는 21번은 프론트네요. 프론트 파드가 21번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 파드가 프로덕트 그 시스템을 통해서 3550번의 통신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패킷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디버깅하고 트러블 슈팅을 하는데 다이나믹 패킷 캡처를 통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할 내용은 DNS 대시보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DNS 대시보드에 진입하는 방법은 키바나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바나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대시보드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키바나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 목록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항목들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총 그 쿼리량과 그 다음에 리퀘스트의 타입 그리고 리스폰스의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조회량이 많은 도메인 순서가 나오고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인터널 쿼리와 익스터널 쿼리를 구분해서 이제 카운트를 해서 표시를 해주게 되고 DNS 처리에 소요되는 소요 시간을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 이제 내려가시게 되면은 어느 서비스에서 어떠한 쿼리를 보내게 되는지 타입과 그 서비스 순으로 정렬을 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이 다음 항목은 서버별, 서비스별로 어떤 쿼리를 어떻게 쿼리의 종류와 그 바이트의 양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로그를 모든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보여드릴 대시보드는 L7 HTTP 대시보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L7 레벨의 그 어플리케이션 동작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DNS와 마찬가지로 HTTP 리퀘스트의 숫자와 그 서비스의 타입 그리고 그 L7 HTTP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위에 부분에 이제 그 필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HTTP 리퀘스트의 타입을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스폰스 된 코드의 종류 그리고 리퀘스트의 듀레이션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L7 관련된 지표들을 편리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타입별로 어떤 리퀘스트를 보내고 어떤 리스폰스를 받았는지 서비스별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DNS보다 마찬가지로 자주 호출하는 URL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은 이제 바이트 인아웃에 대한 카운트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 해당 비헤이버에 대한 로깅이 기록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필터를 걸 수가 있는데 네임스페이스의 소스 네임스페이스와 데스티네이션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그 리퀘스트의 타입이라든지 그리고 리스폰스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필터를 걸어서 정렬된 데이터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예제에서는 포스트에 대한 리퀘스트 타입 포스트에 대한 것과 그리고 서비스는 힙스터 샵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필터링 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체인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힙스터 샵에 대한 데이터들만 이제 정렬이 돼서 표시가 되고요. 아까 설정했다시피 포스트 타입에 대한 데이터들만 정렬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에 진입하는 방법은 칼리코 대시보드에서 아래를 내려보시면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항목이 있고요. 처음에 눌러보시게 되면은 그 필터에 상관없이 모든 그 오딧 검사에 대한 항목이 순서 없이 출력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렬해서 보시려면은 위쪽에 보이시는 필터를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요. 타입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CIS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의 보안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벤토리,
그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폴리시 오디트에 대한 결과들도 필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IS 벤치마크에 대한 항목을 체크를 해보시면 보안 검사 중에 이제 그 페일한 항목에 대한 서머리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인벤토리 항목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그 네임스페이스나 엔드포인트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프로텍트가 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이제 퍼센트 비율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데모기 때문에 모든 네임스페이스나 엔드포인트가 이제 프로텍트 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기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해당 노드의 크론 탭으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수작업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항목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그레스에 대한 엔드포인트나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그 프로텍트 보호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비율을 표시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데모이기 때문에 전부 이제 잘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클러스터에 대한 폴리시 오디트 내용을 나타내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데모 형상이기 때문에 대내의 항목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오디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뭐 백분율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내용 항목을 보시면은 생성된 네트워크 폴리시와 수정된 것들, 그리고 지워진 항목들이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칼리코 대시보드의 중요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선 부장님 데모 잘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보안과 가시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타이게라 엔터프라이즈 칼리코에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sales@osckorea.com에 문의 주시면 언제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C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